저녁 8시가 넘은 시간,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장사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대 반, 초조함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나는 반가우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숨소리가 들렸고,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 주면서 내심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에 진짜 괜찮은 기회가 생겼어요.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노트북을 꺼내 PPT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퓨전 분식 브랜드 프랜차이즈 창업 계획서. 그 이름부터 생소한 브랜드는 떡볶이, 순대, 김밥에다 타코야키까지 무엇이든 다 파는 컨셉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인기 많아요. SNS 감성 타깃이라서 젊은 층에 잘 먹혀요. 며느리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가도 미리 봐둔 곳 있어요. 역세권이고 유동인구 많은 곳이라 딱이에요. 나는 가만히 그 자료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는 거냐? 그제야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보증금, 인테리어, 가맹비 다 하면 1억쯤. 그래서 아버지 도움을 조금 받으면.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도움은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1억 1백만 원.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 7년 동안 나 혼자 벌고 모으고 아껴온 돈.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숨 쉬려고 모은 돈이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요양원도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금 나오잖아요. 월 90만 원씩은 꾸준히 나오는데 그걸로 생활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번엔 확실해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고는 딱 1억 10만 234원. 그중 10만 234원은 이번 달 공과금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이 아들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아버지로서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도와주면 우리의 인생이 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틀 후 나는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말없이 노트북을 꺼내든 아들에게 나는 계좌이체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1억 보냈다. 다시는 나한테 돈 이야기하지 마라. 아들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이번엔 다르실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나는 작은 국게, 말없이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밥알은 모래 같고 국물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나의 남은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1억을 준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말투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가게 준비하느라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는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살던 아파트의 불빛도 며칠씩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몰래 찾아가 봤습니다. 문 앞에는 배달 전단지와 고지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못 받아요. 잠깐 제주도 내려왔어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왜 제주도냐? 가게는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그게 상가 계약이 갑자기 틀어져서요. 잠깐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 말도 믿었습니다. 정확히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인터넷 카페에서 며느리 이름이 언급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투잡으로 도망간다며요. 분식 창업했다가 사기 났어요. 남편이랑 잠적했어요. 그 글 아래엔 같은 피해자라며 여럿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가슴이 쿡쿡 찔렸고 밥을 먹으며 입안이 모래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연금은 매달 9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리비, 약값,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왜 도와주셨어요? 당신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둘째 아들 부부는 오히려 저를 원망했습니다. 형은 망했는데 우리한텐 왜 안 도와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 잘못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입을 닫았습니다. 저 집 아들은 참 잘해준다더니 그렇게 말했던 김 여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젠 부끄러웠습니다. 은행에선 적금이 해지되었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은 연체되셨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정전될 수 있습니다. 고작 한 달 만에 이 지경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려 버스에서 내린 순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며느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피하려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아버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사냐 지금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이 있어요. 남편도 같이. 일은 남편은 배달해요. 전 그냥 집에 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라지고 나는 전기 끊기고 약도 못 사고 죽고 싶은 날도 있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돈이더냐? 그녀는 울먹이며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5만 원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서 이것밖에 못 드려요. 저는 그 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라. 그 돈 너희가 더 급할 테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허기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관리비 고지서가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3개월 연체, 단수 예정. 그날 밤, 저는 전기 스위치를 끄고 깜깜한 방 안에 앉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내가 무너졌다는 사실만 선명히 들렸습니다. 그 다음 날 어디론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하지만 누군가 있는 곳. 결국 도착한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한테 1억을 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 말을 꺼내자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이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나 추천드릴게요. 소득은 작지만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단지 분류 작업에 지원했습니다. 첫 출근 날 허리를 굽혀 상자를 나르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가 몇천 장을 넘겼습니다. 하루 4시간씩 허리를 굽히고 앉아 정리하고 분류하고 붙였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붓고 눈이 흐릿해졌지만 그 일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점심 드세요. 함께 일하던 70대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참을 서 있던 아들이 말없이 내 앞에 섰습니다. 왜 왔냐?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잘못했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는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30만 원, 그리고 손으로 적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씩 갚겠습니다. 배달하며 번 돈입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네 얼굴 보니 숨이 좀 쉬어진다. 그날 오후 아들과 마주 앉아 도시락을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말없이 씹는 밥알 속에 수많은 감정이 씹혀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사람들과의 하루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누구도 뭘 가졌는지 묻지 않았고 누구도 잘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위한테 당했어. 나는 동생이었지. 모두가 한 번쯤은 속은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인간다웠습니다. 그 돈으로 뭐 좋은 거라도 사셨나요? 김 여사의 농담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눈 보는 법을 샀지. 사람들은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후회 안 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매일 해. 그렇지만 덕분에 내 인생 다시 시작했지. 돈은 잃었지만 신뢰와 삶의 방향은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햇살이 복지관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 박 영감, 그리고 나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 오늘은 김치가 맛있네. 에이, 내가 했겠어. 사온 거지 뭐. 우리는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으며 기억을 꺼냈고 상처를 나눴습니다. 나는 말했다. 내가 바보처럼 1억을 줬지만 그걸로 내 사람 보는 눈을 얻었어.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웃음은 때때로 위로보다 더 진한 연대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손에 들린 건 작은 케이크 하나와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뭐 하러 이런 걸.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달 끝나고 밤마다 청소 아르바이트 했어요. 이 돈은 빚 갚으려 모은 겁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젠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내가 지킨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장면 2그릇과 탕수육 소츠자. 그 평범한 식사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제대로 된 가족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시는 우릴 안 보려고 했던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마음이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곧 용서라는 걸 아들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을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과 일자리 소득을 나누어 통장을 따로 만들었고 필요한 지출과 비상금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돈은 내 생명줄이다. 그렇게 다시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요구되는 헌신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한 통이었고, 그 다음엔 전화, 그 다음엔 짧은 방문. 나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책임감 사이에서 그가 싸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며느리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명절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시죠? 죄송하다는 말 아직도 못 드리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젠 나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해 가을 복지관에서 세대 간 갈등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어쩌다 대표 발언자가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가족이니까 이해하라는 말,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청중석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내 돈이, 내 인생이 함부로 소비되는 걸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끝까지 조용히 들렸고 마지막에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드님과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 조심이 가능하니까요.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나는 너무 많은 걸 내주었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 늦은 나이에 비로소 배웠습니다. 한 장의 복권처럼 나를 기대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지관 앞 슈퍼에 들러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복권 한 장을 손에 쥐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저는 제 인생을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의 나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